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6회 8번, 9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이고 F0이 0인 이차함수 fx가 있습니다. 부등식 이것의 해가 이것일 때 F14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등식에서 데려올 수 있는 정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x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2x-2 진수 조건으로 0보다 커야 되고 이제 fx는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2x-2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제가 좀 미리 그렸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몇이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7이고 여기가 1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0은 포함되지 않고 7은 포함되는 이 연두색으로 칠한 범위가 이 부등식의 해 7 이상 10 미만인 해가 만족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fx 0보다 크고 2x-2도 0보다 큰 공통 범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7 대입해주면 직선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7이 14 대입해주니까 7,1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x를 써볼 텐데요. fx 최고창의 개수를 모르니까 k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x절편 0하고 뭐가 있습니까? x-1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뭘 대입한다고 했습니까? f7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7 대입해주면 k 곱하기 7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 함수값이 12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k는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7분의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14의 값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14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K-7분의 4 써주고 14 써주고 그리고 14에서 10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하고 표현이 되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분하면 2가 돼서 8, 4, 32, 마이너스 32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t는 3에서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속도가 0이 된다라는 뜻이고 시각 t는 5에서 위치가 18이다. 그러면 t에 5를 대입했을 때 x값이 18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3차 함수 저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를 또 조금 그려놨습니다. 이 3차 함수 어디에서 접하겠습니까? t는 1에 t=1에서 접하고 a에서 끊고 가는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때 함수값은 b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여기 극소점의 x좌표가 3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3이 되면 3차 함수 비율에 의해서 여기는 2가 되고 a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4 하고 표현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x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x 우리가 xt라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t-1의 제곱하고 표현되고 그 다음 또 어디를 뚫고 간다고 했습니까? t-4에서 뚫고 가고 함수값은 b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뭘 체크한다고 했습니까? 5에서 위치가 18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x5를 한번 대입해주면 5를 대입하면 4, 4, 16 하고 표현되고 16 더하기 곱하기 1 더하기 b가 18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는 몇이 되겠습니까? b는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a 더하기 b 구하는 값인데 a는 4라고 찾았고 b는 2가 됐습니다.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8번은 로그 부등식 문제이고 9번은 속도 위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운동 방향을 바꾸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6회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가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절대값으로 구성된 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a1부터 a10까지 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이 3차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3차 함수 제가 조금 미리 그려놨는데요. 어떤 3차 함수입니까? 함수값 3에서 0에서 접하고 3에서 뚫고 가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0에서 접하고 3에서 뚫고 가는데 그 함수값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 비율에 의해서 여기는 1, 여기는 2, 3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전체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 안에서부터 하나씩 해석해 봐야 되는데요. 이 함수 절대값 fx 제가 또 오른쪽에 그려놨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죠? f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절대값 f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x축 기준으로 접어 올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체크해 놨습니까? 지금 우리 뭘 체크했죠? 0에서의 함수값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에서의 함수값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F2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F2 계산해 주면 8 그리고 마이너스 12 더하기 3 하고 나타나서 마이너스 1 한 칸이 되겠습니다. 접어 올리면 1에서 접하는 이러한 3차 함수가 생기겠습니다. 이 3차 함수를 뭐 하라고 했습니까? n만큼 평행 이동해서 또 접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래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그래프입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2,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접어 올린 그래프죠? 1에서 접어 올린 n이 1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n이 1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n이 1이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n이 1이 되는 곳이 함수값이 0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기 불편하니까 제가 어떻게 그리면 좋다고 했습니까? 는 여기가 1이라고 했습니다. 는 1이 되는 곳이 새로운 x축이 되면서 이렇게 접어서 그리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우겠습니다. n이 1인 경우 여기가 새로운 x축이 되면서 접힌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분 불능인 점 어디가 되겠습니까? 뾰족한 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여기는 부드럽습니다.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서 총 7개의 불연속점이 있겠습니다.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래프를 좀 전체적으로 점을 찍어 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초록색 점은 어떤 점입니까? 이 마이너스 n에서 전체 절대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미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 초록색 점은 언제나 미분 불능인 점으로 이렇게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이 1일 때 나타나는 미분 불능인 점, n이 2일 때 접히는 미분 불능인 점, n이 3일 때 접히는 미분 불능인 점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n이 1이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기본적으로 4개가 있고 여기도 기본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n이 1인 경우 여기가 n이 1이 되겠습니다. 7개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n이 2인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3개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기도 7개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n이 3이면 여기에서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해서 여기 5개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도 어떻겠습니까? 접히는 점 2개, 밑에 3개 해서 5개 하고 계속 5개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A1하고 A2만 7개고 나머지는 다 몇 개라 그랬습니까? 5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7개 2번 더하고 5개는 8번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 2, 14, 8, 5, 40 해서 더해주면 정답은 54,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0번 문제는 이중 절대값 그래프 문제가 되겠습니다. 접고 접어서 미분 불능인 점이 몇 개인지 뾰족한 점이 몇 개인지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6회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이것과 y는 x 더하기 t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알파가 베타보다 작으니까 여기 알파, 여기 베타하고 y는 x 더하기 t랑 교점의 좌표를 설정해 놨습니다. y는 x제곱 2의 점 p, 이 스몰 p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P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여기 점 p에서 여기 직선 y는 x 더하기 t에 내린 이 수선의 발, 이것이 삼각형 ABP의 넓이를 좌우하겠습니다. 밑변의 길이 AB 일치 고정되어 있고 높이가 언제 가장 크겠는가 하고 체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조선을 그어놨는데요. 이 직선 AB를 지나는 직선하고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이 점에서 내리는 수선의 발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겠습니다. 그래서 점 P는 결국 여기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특징 성질상 어떻습니까? 이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계수가 같은 이 점의 x좌표 어떻게 표현되죠? 맞습니다. 알파 베타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하고 써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겠습니까? 이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 이 직선하고 2차 함수 교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x제곱은 하고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x 더하기 t랑 연립을 하는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 그리고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t다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알파 베타의 합이 1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죠? 맞습니다. 이거 어떤 점이 되겠습니까? 요 점 P의 x좌표가 몇이 되겠습니까? 2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y는 x제곱에 대입해주면 4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점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이 점인데요. 이 점의 x좌표 몇이라는 뜻이죠. 이 점의 x좌표도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분의 1 해주는데 y좌표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y는 x 더하기 t에 대입을 해주니까 2분의 1 더하기 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삼각형의 ABP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밑변으로 하고 여기 높이 해서 한꺼번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분의 1 더하기 t에서 4분의 1을 빼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ST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이것에서 이것을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t 하고 표현이 되고 곱하기 높이는 한꺼번에 쓰는데 여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해주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베타 빼기 알파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또 뭘 해주겠습니까? 베타 빼기 알파 해놓고 ST의 제곱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체크를 해주고 4분의 1 더하기 t의 제곱 그리고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타 빼기 알파 한번 데려와 보겠습니다.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베타 더하기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1이고 마이너스 t였으니까 1 더하기 4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4분의 1 더하기 t 하고 표현이 되고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1 더하기 4t 여기 제곱 표시를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1 더하기 4t 하고 곱해주겠습니다. 우리 뭐의 극한값 체크하는 것입니까? t의 세제곱으로 나눈 t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을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의 세제곱으로 나눠서 t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3차고 최고차항의 개수만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4분의 1 곱하기 여기 t 1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t 4 나와서 극한값은 1,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1번은 2차 함수와 삼각형의 넓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림을 또 미리 그려놨는데요. 이 2차 함수 이 부분의 넓이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 이 평행한 꼭지점 이 직선하고 평행한 접점을 갖는 이 점 넓이가 최대인 점이 되겠습니다. 이 2차 함수의 부분의 넓이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항상 4대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2차 함수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노란 삼각형의 넓이도 4대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 2차 함수의 넓이 곱하기 4분의 3 하고 접근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넓이의 비가 기억이 나시면 그 비를 이용해서 구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6회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양수 A에 대하여 구간 이것에서 정의된
함수 fx, gx가 있습니다.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y는 a라는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c, y는 마이너스 a하고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습니다. 이 사각형 ADBC가 직사각형일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조선하고 색을 칠해 놓은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 보면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이 곡선 fx하고 gx가 만나는 이 두 점의 x좌표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랑 연립하겠습니까? a sin 파이 x 하고 써보겠습니다. a sin 파이 x하고 a 코사인 파이 x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a는 양수니까 약분하고 코사인 파이 x를 왼쪽으로 넘기면 탄젠트 파이 x하고 나타나는데 이것의 값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파이 x가 몇이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4분의 파이 그리고 또 뭐가 나타나죠? 4분의 5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x좌표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4분의 1하고 4분의 5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조금 써놓고 가겠습니다. 이 점의 x좌표 여기가 x축인데 그냥 조금 밑에다 쓰겠습니다. 여기가 4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고 여기는 4분의 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체크하겠습니까? 점 C의 좌표, 점 D의 좌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점 C의 좌표는 fx가 몇 되는 곳입니까? a가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sin 파이 x 하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a가 되는 x좌표를 찾아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sin 파이 x가 1이 되는 곳을 찾아라 라는 뜻인데 그러면 파이 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분의 파이 하고 표현이 돼서 x좌표는 2분의 1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점 D의 좌표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간격이 4분의 1 하니까 점 D의 x좌표는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체크하겠습니까? 대입해주면 이 함수값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4분의 1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4분의 1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인 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 하니까 여기는 루트 2분의 1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루트 2분의 1a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뭘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기울기 쓰겠습니다. AC하고 AD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좌표들을 각각 한번 써보겠습니다. 점 A의 좌표는 4분의 1,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루트 2분의 1A 하고 써보겠습니다. 루트 2분의 1A 하고 나타나고 점 C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점 C의 좌표는 2분의 1, A 하고 나타나고 점 D의 좌표는 1, 마이너스 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C의 기울기 먼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AC의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뭐 빼기 뭐 하죠? 우리 2분의 1 빼기 4분의 1 해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A 빼기 루트 2분의 1A 해주겠습니다. 분모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빼주면 4분의 1, 여기에 4를 곱하는 효과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4-2 루트 2A 하고 AC의 기울기를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AD의 기울기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D의 기울기 또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 빼기 4분의 1분의 또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4분의 3이어서 3분의 4를 곱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4 더하기 4 루트 2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곱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수직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곱해주면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1은 하고 표현을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곱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4-2 루트 2 곱하기 4 더하기 2 루트 2 해주고 a제곱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4, 46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8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8 a제곱하고 나타나서 a제곱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8분의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뭘 구한다고 했습니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제가 빨갛게 색칠을 해놨는데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4분의 5에서 4분의 1 빼주니까 이 길이는 1 하고 여기다가 조금 뽑아서 써놓겠습니다. 이 길이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좌표에서 이좌표 빼주니까 이 길이도 조금 제가 옆에다 뽑아 써보겠습니다. 이것에서 이것을 빼주니까 루트 2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하고 싶은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 한번 써보겠습니다. AB의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해주니까 2a 제곱 더하기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a제곱 몇이라고 했습니까? 8분의 3 해주니까 4분의 3 더하기 1 해서 정답은 4분의 7인데 우리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제곱근으로 가겠습니다.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2분의 루트 7.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2번은 사인 코사인 함수와 사각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6회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1인 원에 내접하는 두 삼각형 ABC, EBC가 있습니다. 각 A의 크기는 60도로 주어져 있고 AB 대 AC는 3대 1하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EC하고 AD는 서로 직교하는데 그 교점을 D라고 했습니다. 여기 활골 보이십니까? 이 활골에 내접하는 원이 있는데 이 원의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활골의 원이 내접하는 원의 최대가 되는 경우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이 선분 B랑 평행한 접선을 갖는 그 접점에서 접할 때 최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접점에서 수선을 그으면 B를 수직 2등분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림에 대한 보조선이 조금 자세히 그려져 있는 그림 보면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3K 하고 표현한다고 했고 여기는 K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뭘 쓰겠습니까? 여기 60도 정보 주어져 있고 반지름 주어져 있으니까 BC의 길이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3분의 파이분의 하고 쓰겠습니다. 사인 3분의 파이분의 마주보고 있는 길이 BC 길이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값은 지름이 되는데 2 곱하기 루트 2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곱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 약분되고 3이 나가서 BC의 길이가 표현이 되는데 BC의 길이는 3 루트 7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BC의 길이가 3 루트 7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또 뭘 쓰겠습니까?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쓰겠습니다. 삼각형 ABC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C의 제곱은 하고 쓰겠습니다. 그럼 339, 97에 63 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9K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K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60도 하면 2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K제곱에서 빼기 3K제곱을 해주니까 7K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K값이 나타나는데 약분하면 9가 돼서 K는 3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K가 3이면 AB의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AB의 길이는 339 하고 나타나고 AD의 길이는 뭘 써서 구하겠습니까? 여기 30도의 수직이니까 2대1 때 루트 3 쓰겠습니다. 그러면 AD의 길이는 2분의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D의 길이도 나타나겠습니다. B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주겠습니까? BD의 길이는 AB에서 AD를 빼주겠습니다. 9 빼기 2분의 3 해주면 9, 2, 18 해주니까 2분의 1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D의 길이는 2분의 15다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럼 BD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또 뭘 체크해 놨습니까? 호 BC에 대한 원주각 60도, 여기도 각 2도 60도다 라고 체크해 놨습니다. 그러면 BD의 길이가 2분의 15 하면 또 2대 1대 루트 3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3으로 나눠주면 2분의 5 루트 3 그것의 2배가 되니까 B2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따라서 B2의 길이는 5 루트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쓰겠습니까?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텐데요. 반지름은 루트 22일 했고 이 길이의 B2의 절반 수직 2등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5 루트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그만 길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피타고라스 한번 써보겠습니다. 루트하고 체크를 해주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21 마이너스 4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25에 3을 곱하면 4분의 7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분의 75에 루트를 씌워보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80 통분해주면 84에서 75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분의 9가 되고 루트를 씌웠으니까 2분의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길이를 구한 것입니까? 이 길이 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2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지름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루트 21에서 2분의 3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반지름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분의 1 그리고 루트 21에서 2분의 3을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통분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4분의 1 해주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기는 2 루트 21 하고 나타나고 빼기 3 하고 나타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3번은 삼각형과 삼각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6회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정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A1이 1이고 A4 곱하기 A5가 마이너스 15일 때 K 곱하기 A6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1이 주어져 있어서 우리 뭐 하겠습니까? 순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1이 1이다 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1이 1 이상이 0 이상이기 때문에 A1 빼기 1 더하기 K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1이 1이니까 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K가 0 이상일 때 하고 먼저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K가 0 이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3은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A3은 하고 써주면 0 이상이니까 A2-2 더하기 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K-2 하고 표현이 되는데 또 잘 모르겠으니까 0 이상 한번 경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K는 1 이상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A4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4는 또 0 이상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3-3 더하기 K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A3에서 K 더하고 그러면 3K-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0 이상이 되는 범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K는 몇 이상이 되겠습니까? 3분의 5 이상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때 A5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A5를 계산하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5는 하고 표현해주면 이것이 0 이상이니까 A4-4 더하기 K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K-7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구해서 지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5는 A4-4 더하기 K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여기다 더했습니다. A4는 이것인데 이것이 들어오면 4K-9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4K-9 그러면 이제 다 나왔습니다. A4하고 A5를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4 어디 있습니까? 3K-5 하고 표현이 되고 그리고 4K-9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3K-5는 어떻습니까? 우리 K가 3분의 5 이상 하니까 여기 5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값은 양수가 되겠습니다.
양의 정수 15의 약수는 뭐가 있겠습니까? 15하고 5하고 3하고 1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15인 경우 3K는 20 안 되고 3K는 10 안 되고 3K는 8 안 되고 3K는 6 하나 남겠습니다. 3K가 6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값이 몇이라는 뜻이죠? K값이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 대입해주면 여기 1,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5는 나올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올라가 줘야 되겠습니까? A4가 0 이상인 경우 안 됐으니까 A4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4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4, A3 한번 다시 써보고 가겠습니다. 더하기 K 해서 A4가 3K-5 하고 나왔는데 이것이 0보다 작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K1 이상 하고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K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5보다 작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K는 몇입니까? K는 1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A5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4 실제로 계산해주면 몇이라는 뜻이죠. K가 1이 돼서 들어오면 마이너스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A5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수면 절대값을 해주고 K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1 절대값 해주니까 2가 되고 K1이니까 더해주면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경우도 어떻습니까? A4하고 A5를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4에서 안 되니까 이제 3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A3까지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A3은 하고 올라가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2-2 더하기 K 해서 나타난 결과가 2K-2였는데 이것이 0보다 작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는 위에서 내려오면 0 이상이었는데 1보다 작다라는 뜻이 됐으니까 K는 몇이란 뜻입니까? K는 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4는 몇이 되겠습니까? 한번 다시 써보고 가겠습니다. A3부터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A3은 하고 표현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A3이 마이너스 2 그러면 A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값 해주고 K를 더해주라고 했는데 K 0이니까 A4는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A5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4 빼기 그리고 더하기 K 하는데 K가 0이니까 A4 2 대입해주면 A5는 마이너스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경우도 A4랑 A5를 곱하면 마이너스 15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A2까지 이제 한번 쫓아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A2 해주고 다시 시작을 하는데 A1-1 더하기 K 해서 K였습니다. 이것이 0보다 작은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0보다 작으면 A3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절대값 A2 더하기 K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 더하기 K 해주니까 A3은 0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4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바로 A4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A4는 0 이상이니까 A3 빼기 3 그리고 더하기 K 해주겠습니다. 0이었기 때문에 K 빼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값 어떻습니까? 우리 K 음수라고 했습니다. 이거 0보다 작겠습니다. 그러면 A5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5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전체 절대값, A4의 절대값 해주고 더하기 K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3 더하기 K 해주니까 A5는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어떤 계산을 해주길 원한다고 했습니까? A4하고 A5를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5는 A4는 K-3이었고 그리고 A5는 3이었습니다. 따라서 K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 해주고 더하기 3 하니까 K는 마이너스 2 범위에 맞는 K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A6까지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A6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5가 3 양수였습니다. 그러면 A5-5 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 더하기 K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3-5 k-2 해서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뭐였습니까? k 곱하기 a 6이었습니다. -2 곱하기 -4에서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4번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순추적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6회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gx, hx가 다음과 같습니다. gx를 보시면 0을 기준으로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x가 0보다 크면 fx이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f, -x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0보다 큰 범위를 원점 대칭 이동해서 왼쪽에다 그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gx는 무슨 함수입니까? 기하함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hx는 그 gx를 이용해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함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기함수인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0에서만 쪼개져 있는데 이미 0에서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극한 해주면은 -f0이고 우극한 해주면 f0인데 서로 0으로 같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0이 0이구나 라는 사실까지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h2가 0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옳은 것을 고르는 그느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gx 한번 체크를 했는데요. h2가 0이다 라는 거 한번 또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h2가 0이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h2 정적분인데 -2에서 2까지 tg' t 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g2 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gx 뭐라고 했습니까? gx 기함수라고 했습니다. 여기 표시를 해놨었는데요. gx가 기함수입니다. 그러면 도함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우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t가 곱해져 있는데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해주면 다시 기함수가 되겠습니다. -2에서 2까지 기함수 정적분하면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값이 0이 돼서 g2는 뭐가 됐습니까? g2는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g2가 0이다. 그러면 f2가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2도 0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그래프를 조금 미리 그려놨는데요. 그려진 그림 보고 한번 또 계속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함수입니까? gx가 되겠습니다. gx인데 어떻단 뜻이죠? 0에서 0이고 그 다음에 2에서 0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색 선까지 해서 이게 원래 fx가 되겠습니다. 이 fx가 원점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이 또 이렇게 점대칭, 원점 대칭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몇이 되겠습니까?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gx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원점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요 점에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서로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다른 곳은 다 미분 가능하고 원점에서도 미분 가능하니까 gx 어떤 그래프가 되겠습니까? 기함수이면서 미분 가능한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hx 우리 얘기를 할 텐데요. g'x 어떤 함수입니까? 제가 여기다가 도함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도함수가 나타나겠습니까? 이 2차 함수의 도함수는 요 점에서 x절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겼고 왼쪽은 또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긴 도함수가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여기 인테그랄 정적분으로 정의된 이 함수, 이 피적분 함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G'T 어떻습니까? 이거 연속함수가 되겠습니다. 꺾인 1차 함수인데 연속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도 연속함수이니까 이 피적분 함수 연속이어서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연속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오면 GX 우리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부드러운 함수라고 했습니다. 연속함수, X 곱해도 연속함수. 그러면
x를 곱해도 미분 가능한 함수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gx 미분 가능한 함수 그리고 x를 곱해도 미분 가능하겠습니다. 이 부분 미분 가능하고 피적분 함수 연속이어서 여기도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hx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여서 x = 0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다라고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럼 hx 미분 가능한 곡선인 걸 아니까 도함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h'x는 하고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h'x는 각각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 여기는 g'x 하고 나타나고 곱함수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g'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뭐가 됐습니까? 마이너스 gx 하고 h'x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그림을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h'x가 마이너스 gx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gx하고 hx 그래프 관계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그래프를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여기가 원래 gx였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gx 하면 이렇게 x축 대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2차 함수 이렇게 생긴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나타나는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이 2차 함수를 도함수로 갖는 3차 함수 이 회색 선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y축 대칭이 되겠습니다. gx 무슨 함수입니까? 마이너스 gx 기함수이니까 이 원래 함수 hx는 우함수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he가 0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에서의 함수값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에서의 함수값이 0이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여기는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대칭이니까 y축 대칭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에서도 x축에 접하는 이러한 3차 함수 조각 중에 일부분이겠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중근을 갖는가? 중근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h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4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0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그러한 hx를 정적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정적분하면 이 부분인데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 정적분해서 2배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원래 3차 함수였으니까 3차 함수 원형을 복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체크를 할 텐데요. x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hx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기 3차 함수 비율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이 길이 그 다음에 이 간격 다 한 칸 간격으로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는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x축을 뚫고 가고 2에서 접하는 3차 함수의 부분이었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모르니까 k라고 두고 x 더하기 1 그리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x축에 접하겠습니다. 그럼 뭘 이용해서 k를 찾겠습니까? 0에서의 함수값 이용해서 찾겠습니다. 따라서 h0 하고 대입해주면 k 곱하기 1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hx 다시 한번 써볼 텐데요.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리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식을 조금 변형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체 전개하지 않고 적분하기 조금 편한 형태로 바꿔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2 더하기 3 하고 여기 형태를 바꿔서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x-2의 세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x-2의 x-2의 제곱하는 형태로 바꿔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적분한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하는데 우리 0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0으로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의
제곱 dx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x 마이너스 2의 4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하고 표현이 돼서 0에서 2까지 대입해 보겠습니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0이 되고 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인데 빼줘야 되니까 4분의 1 곱하기 2의 4제곱하고 표현되고 0 들어가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 해서 다시 마이너스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4가 되고 4 빼기 8 해주면 마이너스 4 하고 남겠습니다. 여기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 그러면 왼쪽도 합동인 모양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정적분한 게 마이너스 8이다 하고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네들 다 오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5번은 조각함수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함수, 우함수 성질 썼고 3차 함수 비율도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6회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조건가를 보시면 0 이상 2 미만에서 fx는 다음과 같은 2차 함수 조각이 되겠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더하기 2는 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성을 띠는 함수인데 주기가 2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X축으로 대칭 이동하고 다시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래프가 어떤 함수이기를 원합니까? 연속인 함수가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이 fx하고 x축, y축, x는 6이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 할 때 3s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조각을 조금 그려놨는데요. 여기 0에서 2까지 이 fx가 되겠습니다. 꼭지점은 1,2가 되고 0에서 3, 2에서 3 이러한 2차 함수 조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에서 4까지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x축 대칭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이러한 그래프 제가 조금 그려놓고 해보겠습니다. 저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x축 이만큼 옮겨서 x축 대칭 이동하면 이쪽에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얼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했습니까? n만큼 평행 이동하는데 어떤 그래프가 되기를 원합니까? 연속인 그래프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만큼 올라가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4에서 6까지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 2에서 4까지 그래프를 또 어떻게 해주죠? X축으로 이만큼 옮겨서 다시 또 뭐 하겠습니까? Y축, X축 대칭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X축 대칭 이동하면 이러한 형태를 띠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또 평행 이동하는데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연속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M은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실제로 M은 3칸 하니까 m은 6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넓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fx하고 x축, y축, x는 6, x축, y축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뜻이고 이 부분의 넓이가 s이면 이 s를 구해서 몇 배 하라고 했습니까? 3배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려놨는데요. 색칠된 그림을 좀 보면서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제가 뭐 했습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여기가 6 그리고 여기는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했습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뜯어서 이쪽에 붙였습니다. 합동인 부분이라 넓이가 똑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이 직사각형에서 이 부분의 넓이만 빼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떤 부분의 넓이입니까? 처음 시작했던 도형 2차 함수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어떻게 또 접근하겠습니까? 2차 함수 넓이 공식을 써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사각형의 넓이에서 이거 한쪽을 빼주는데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S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6 곱하기 3에서 빼기 6분의 1
최고차항의 개수 1이고 이 간격은 2라고 했습니다. 2 빼기 0의 세제곱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6 빼기 4를 하셔도 좋고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세제곱 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6, 3, 18에서 2 한번 약분해주면 3분의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뭘 구하자고 했습니까? 3배의 S를 구하자고 했습니다. 18에 3배를 해주면 54 하고 나타나고 뒤에 3배를 해주면 4가 돼서 정답은 50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0번은 조각조각 정의된 함수 정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 넓이 공식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6회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가 4이고 그 다음에 AD의 길이는 4, AD, D는 AC를 2대1로 내분한다고 했습니다. DC의 길이 2, 그리고 이 삼각형 B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루트 6, 삼각형 ABC 외접원은 5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이 여기 활골 보이십니까? 이 색칠한 활골 S1, 여기 색칠한 활골 S2 두 개를 합해서 3배를 해주고 거기에 이 활골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활골의 넓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방법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 있고 DC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 DC를 마주보고 있는 원주각 여기를 제가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세타에 대한 정보를 끌어올 수 있겠습니다. 뭘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조금 올라와서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오면 여기가 세타가 되고 여기 R2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루트 6하고 나타나고 여기 4 그리고 여기 4 여기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삼각형 BCD에서 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고 있는 길이 2는 2배의 반지름 2 루트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루트 6분의 1 하고 나타나고 혹시 필요할지도 몰라서 코사인 세타도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예각이니까 루트 6분의 루트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사인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제가 삼각형 ABD가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BD를 수직 이등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타를 끼고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루트 6대 1 하고 나타나니까 이 길이를 루트 6K 하고 주겠습니다. 이 길이가 루트 6K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루트 6K 하고 나타나면 이 길이는 K가 되고 이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서로 같은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는 루트 5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뭘 쓰겠습니까? 각 A 등분선 쓰겠습니다. 제가 아까 어떤 보조선을 그었습니까? 각 A의 이등분선, 이 보조선을 그었습니다. 각 A 등분선 길이의 B가 나오는데요. AB 대 AC는 몇 대 몇입니까? 4대 6, 즉 2대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2대 3 하고 나타나니까 이 길이는 2분의 3 루트 6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뭘 쓰겠습니까? 이 하얀 삼각형 BCD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와 각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DC의 제곱은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2는 4는 BD의 제곱 해주겠습니다. BD는 2 루트 5K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써놓겠습니다. 2 루트 5K 그러면 2는 4, 5, 4, 20K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C의 길이는 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해주면 여기다가 좀 써보겠습니다. 2분의 5 루트 6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곱을 해주면 4분의 25 곱하기 6 하고 나타나는데 약분하고 나면 2분의 3, 2분의 75K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2분의 75K 제곱하고 나타나고 빼기 뭐가 되겠습니까? 빼기 2 곱하기 2 루트 5K 그리고 곱하기 2분의 5 루트 6K 하고 또 쓰겠습니다. 2분의 5 루트 6K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 몇이라고 했습니까? 루트 6분의 5 루트 5라고 했습니다.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 6, 루트 6 한 번씩 약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도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5가 있고 5, 20, 50k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0k제곱 더하기 2분의 75k제곱 그리고 빼기 50k제곱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0k제곱이고 마이너스 2분의 60 해주니까 2분의 15k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k제곱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15분의 8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의 값은 루트를 씌우면 루트 15분의 2 루트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K가 나왔습니다. 어떤 정보가 나왔습니까? 루트 5K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각을 알파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알파를 읽어볼 텐데요. 사인 알파는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루트 5K, 4분의 루트 5에 K를 곱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15분의 2 루트 2 하고 곱해 보겠습니다. 약분하고 나면 루트 2 남고 루트 3 남아서 루트 6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인 알파가 루트 6분의 1입니다. 우리 사인 세타 몇이었습니까? 루트 6분의 1이라고 우리 여기서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알파도 루트 6분의 1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각들은 다 뭐란 뜻입니까? 맞습니다. 이 각들은 세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당한 정보들을 끌어왔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 활골의 넓이를 한번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활골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보조선을 조금 왼쪽에다가 그려놨습니다. 이 파란색 보조선 보이십니까? S1하고 S2를 구하기 위한 보조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들을 빼고 밑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S3를 위해서 제가 뭐 했습니까? 중심을 체크를 했는데요. 제가 체크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세타 같습니다. 여기 90도입니다. 이 각하고 이 각 더하면 90도인데 여기 세타니까 여기도 90도 해서 결국 뭐가 됐습니까? 맞습니다. 이 각 B가 90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O1의 지름이 뭐란 뜻이죠? 선분 AC가 지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R1은 몇이 되겠습니까? 지름이 6하고 나왔으니까 R1은 3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밑에 R2는 조금 여기다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다시 왼쪽 그림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더하기 이거 하고 이 활골 S3는 이 반지름을 이용해서 또 부채꼴에서 이 빨간 삼각형을 뺄 작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뽑아놓은 그림을 보고서 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미리 뽑아놨는데요. 각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호에 대한 원주각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호에 대한 원주각 여기 2호에 대한 원주각인데 이 각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2세타 여기 90도 해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호에 대한 원주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니까 이 각 하나가 어떻게 표현된다는 얘기입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하고 표현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맞습니다. 여기가 2세타 여기도 2세타 이렇게 표현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호에 대한 원주각, DC에 대한 원주각은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세타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호 BC에 대한 원주각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2세타 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심각은 4세타가 되니까 여기 각각 2세타 이렇게 표현되고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는 3, 여기도 3,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6 하고 표시해 놓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루트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먼저 해보겠습니까? 부채꼴 먼저 다 더해보겠습니다. 이 부채꼴 더하기 이 부채꼴에서 각각 파란 삼각형, 주황색 삼각형 이것들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채꼴 반지름은 루트 6이고 호 중심각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1, S2 더한 것은 몇 배 하라고 했습니까? 3배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배 해놓고 이 부채꼴 전체 부채꼴 어떻게 계산해주면 좋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중심각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파이 마이너스 4세타에서 2세타를 더해주니까 파이 마이너스 2세타 하고 남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하기 뭘 하라고 했습니까?
곱하기로 그냥 써보겠습니다. 3 곱하기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쪽 부채꼴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해주고 각은 중심각은 4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6이어서 약분하고 나면 3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분배 법칙을 써서 분배를 해주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39 9파이 마이너스 18세타 하고 여기 2 약분하고 나면 여기도 18세타가 돼서 9파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죠? 부채꼴들을 더한 값들은 9파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삼각형들의 넓이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여기 루트 6하고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루트 5k라고 했습니다. 루트 5k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루트 5k를 계산해주면 루트 5 곱하기 k 어디다 구해놨습니까? 여기 구해놨습니다. 루트 15분의 2 루트 2 하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3분의 2 루트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길이가 몇이라는 뜻이죠? 루트 3분의 2 루트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써보고 가겠습니다. 루트 3분의 2 루트 2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겠습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피타고라스로 가겠습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 마이너스 제곱해주면 3분의 8 하고 표현되고 3분의 6, 38 하면 3분의 10 높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루트 3분의 루트 1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2세타 여기도 2세타 이 삼각형 이 직각삼각형 서로 닮았습니다. 그래서 길이의 비를 쫓아가서 여기 높이도 휘리릭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가 나타나겠습니까? 루트 6대 루트 6대 루트 3분의 2 루트 2 b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대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 루트 6 곱해주면 루트 6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루트 6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2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1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대 몇이죠? 3대 2 해주니까 이 길이는 2구나 하고 이 길이를 쉽게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길이는 아까 2였으니까 반쪽 1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루트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BC의 길이 여기 BC의 길이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여기 2분의 5 루트 6K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5 루트 6K 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루트 15분의 2 루트 2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약분해서 루트 3 남고 여기 루트 5가 남아서 2 루트 5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BC의 길이는 2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삼각형 더하기 이 삼각형을 해서 이 부채꼴에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더하기로 일단 삼각형의 넓이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체 3배를 해줘야 되는데 왼쪽만 3배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 3분의 밑변이 몇이 되겠습니까? 4 루트 2 하고 표현이 되고 높이는 루트 3분의 루트 1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또 오른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 루트 5 하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또 뭘 해주겠습니까? 오른쪽 삼각형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2 루트 5가 되고 높이는 2가 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2 약분해주고 2 약분하고 여기 3 약분하고 2 약분하고 나면 여기는 4 루트 5 하고 남고 4 루트 5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 약분하고 3에 곱해주니까 더하기 3 루트 5 하고 남고 여기는 2 약분하니까 2 루트 5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9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부채꼴에서 삼각형 넓이들을 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9파이에서 9파이 빼기 9 루트 5 하고 빼주겠습니다. 따라서 PQ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P 더하기 Q 각각 뭐가 됐습니까? 9가 됐습니다. 9 더하기 9 해서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미적분 버전을 한번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적분 버전으로는 굳이 높이를 구하지 않고 각을 이용해서 끼인각 넓이 공식 쫓아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위에서 뭘 구했습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2세타에 대한 정보도 불러올 수 있겠습니다. 사인 2세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2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고 데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주겠습니까? 2 곱하기 루트 6분의 1 하고 쓰겠습니다. 루트 6분의 1 곱하기 루트 6분의 루트 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3분의 루트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인 4세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4세타는 하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사인 2세타 백악의 공식을 쓰고 있습니다. 코사인 2세타 해주면 2 곱하기 사인 2세타 3분의 루트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코사인 2세타는 3분의 9에서 5 빼니까 3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3분의 4 루트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들을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왼쪽 이 삼각형의 넓이 3배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끼인각 넓이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루트 6 해주니까 6이 되고 사인 4세타, 파이 마이너스 4세타, 사인 4세타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4 루트 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여기도 루트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6이 되고 사인 2세타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3분의 루트 5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오른쪽 삼각형 가겠습니다. 3 곱하기 사인 몇 세타 한다고 했습니까? 사인 4세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4 루트 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여기 9분의 4 루트 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9분의 4 루트 5 하고 바꾸고 여기도 9분의 4 루트 5 하고 바꿔 써보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약분해 보겠습니다. 여기 9, 여기 3하고 약분해주고 6 약분해주면 여기 4 루트 5 하고 남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약분하면 6이 사라지고 더하기 3 루트 5 하고 남겠습니다. 여기 9 약분되고 2 한번 약분돼서 2 루트 5 해서 9 루트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1번은 삼각형과 삼각함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각의 이등분선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6회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와 y는 ft라는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습니다. gt 어떤 그래프를 갖는 함수입니까? 교점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불연속 막대 그래프를 갖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fx와 gt가 아래 조건 가나 다 그리고 f1은 9라는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f6의 함수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gt는 gt-3은 2, 함수값 2를 갖는 t하고 t-3 이것의 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g알파는 g알파-3은 2라는 뜻이고 g베타는 g베타-3은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함수값 2가 된다고 했습니다. 교점의 개수가 2개다. 그러면 극점이 각각 존재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f't dt는 dt의 절대값은 4다 라는 조건이 있고 조건 다를 보시면 fx 위의 점 베타 f 베타에서의 접선의 x절편이 알파다 했습니다. 그러면 불연속 막대 그래프 GT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 했는데요. 음수인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GT가 생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말은 여기가 T가 된다라는 뜻이고 교점 한 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해주면 여기 2개가 되는 곳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극소점에서
함수값을 갖는 그러한 ft에 대해서는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2개, 그리고 여기도 2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그으면 여기서도 이렇게 2개가 되는 t들이 존재하겠습니다.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그러면 이 사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둘, 3개에서 만나니까 이 사이에서는 3개, 전체적으로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2보다 큰 부분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1개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체크해 놨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불연속 막대 그래프 지금 체크한 이 1, 2, 3 이것들을 함수값으로 갖는 GT를 좀 그려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1개, 그리고 여기가 3개 되고 2개 만나는 점 2개, 그리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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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값 2개가 되는 곳들을 체크해놨고 여기는 1개인 곳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Gα 마이너스 3이 2개라고 했고 G베타 마이너스 3도 2개라고 했습니다. 베타가 알파보다 크니까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겠구나 하고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3은 여기가 표현되고 베타 마이너스 3은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서로 몇 칸이라는 뜻입니까? 3칸, 3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등분에 제가 비율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돼서 이 한 칸 간격이 다 몇이라는 뜻입니까? 여기가 다 1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뭘 체크하겠습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 했는데 음수인 경우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알파, 베타, 여기 x절편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베타에서 접선을 그어서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알파,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알파, 베타에서 접선을 그어서 x절편이 알파가 되는 2가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알파의 범위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0에서 4 사이라고 했고 f1이 9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감소하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이 3차 함수에서 f1에서 9가 되려면 1이 최소한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쪽에 있어서 x축 위를 뚫고 올라가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파 최대 몇이라고 했습니까? 최대 4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4라고 하면 여기 우리 한 칸 한 칸인 걸 알기 때문에 4, 3, 2, 1, 1이 가장 커봐야 어떻습니까? 왼쪽으로 가장 멀리 밀려가 봐야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면 함수값들이 다 음수가 되니까 f1이 9라는 조건에 이 그림은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체크했습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구나 라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 나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함수를 제가 또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도함수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도함수를 보시면 여기 절편, x절편 어디가 나타나겠습니까? 극점에서 함수값 0 되겠습니다. 이게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f'x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적분하라고 했습니까?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하면 여기 이 분홍색 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2차 함수 우리 또 뭘 알고 있습니까? 넓이 비율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분홍색 칠한 부분하고 노란색 칠한 부분의 넓이가 같겠습니다. 따라서 이 넓이가 몇이라는 뜻이죠.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 넓이랑 이 넓이는 같습니다. 따라서 이 넓이 계산하기 위해서 fx 먼저 한번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fx는 하고 설정을 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우리 뭐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습니까? 베타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베타 함수값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함수값을 제가 m이라고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는 k라고 해주고 베타 빼기 3에서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 빼기 베타 더하기 3의 제곱하고 표현되고 베타에서 끊고 가겠습니다. x 빼기 베타 더하기 함수값 m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넓이를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뭘 써서 체크하겠습니까? 맞습니다. 2차 함수 넓이 공식 써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넓이는 몇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4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는 해주고 6분의 1 곱하기 최고차의 개수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k였고 이거 도함수를 구하면 3kx제곱하고 표현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3k가 되고 이 간격은 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밑에서 한 칸 한 칸 했으니까 간격은 2칸이 되겠습니다. 2의 세제곱하고 나타나니까 4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k 값은 1하고 정해지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우리 함수 3차 함수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x-베타 더하기 3의 제곱 그리고 x-베타 더하기 m 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뭘 체크하겠습니까? 여기 한번 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 베타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 베타에서 접선이 어디를 뚫고 간다고 했습니까? 알파를 뚫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 결국 뭐랑 같겠습니까? 여기 아까 함수값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한 칸분의 m 올라가는 기울기 m이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베타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m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m은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m은 하고 표현을 해주면 이것이 바로 f'베타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베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도함수 구하면 여기는 사라지고 우리 베타를 대입할 거니까 이것이 사라진 이 부분에 대입해주면 좋겠습니다. 베타 대입해주면 339하고 m이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fx는 하고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x-베타 더하기 3의 제곱 그리고 x-베타 더하기 9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m이 어디 있습니까? m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m인데 여기가 9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여기 함수값 9가 되는 후보 1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거나 여기가 1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베타가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타가 1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알파는 한 칸 작으니까 알파는 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알파가 0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알파는 0에서 4 사이니까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1이라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베타-3이 결국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베타-3이 1이다 라고 하면 베타는 4가 되고 알파는 몇이 되겠습니까? 알파는 3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x가 결국 다 나왔습니다. 뭐라고 쓰면 좋겠습니까? 베타 4니까 베타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x-1의 제곱 그리고 여기 또 대입해주면 x-4 더하기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 뭐였습니까? f6이었습니다. 따라서 f6하고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 들어가면 5, 25 그리고 곱하기 2 더하기 9에서 정답은 59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2번은 교점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불연속 막대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2차 함수 넓이 공식도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